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현재 시간은요, 11시 42분이고요.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하고 있어요. 월드컵 하고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그,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네요. 어, 축구는, 어, 골을 넣어야죠. 그게 목적이니까. 어, 그 다음에 이겨야죠. 승리죠. 주식은 돈을 벌어야죠. 그 다음에 목적은 부를 창출하는 거고. 근데 주식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원금을 지키는 거, 손실 안 나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도는요, 현재 코스피, 지금 비중을 줄였어요. 비중을 줄여가지고 한 40% 정도 비중을 줄여놨거든요. 오늘도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가가 확 올라버렸죠. 이제 전쟁 이슈가 사라지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더 추가를 한다, 비중 축소한 걸 더 산다, 이런 건 없습니다. 고점 뚫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냥 레버리지, 그죠? 가져가야죠.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고점을 뚫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레버리지 보유를 하고요. 이제 비중 축소하는 거를 멈췄다.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코스닥, 곧버스. 곧버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종가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도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야, 코스닥 곧버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는데 그죠? 비중을 좀 축소를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계적인 뭐 지표라든지 차트상에서도 반등의 여력이 있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평에서 계율이 너무 심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그래서 고퍼스도 조금 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월요일 장 열리고 나서 6월 16일 날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 그죠?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19일 날 다음 주 19일이요.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종식이 됐다. 근데 이번 주말 그죠? 그 유럽에서 서명할 수 있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죠. 그 사람이 가서 서명한다 그러고 합의하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틀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그죠? 전쟁이 종식이 됐다. 아주 잘 됐어요. 어저께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그 모양새가 나와가지고 사실 뭐 힘이 굉장히 좋죠. 지금 어, 이게 지금 그냥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다 보시면요. 외부인들이 현재 1조 8천억. 일별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팔아대다가 오늘 그냥 막 사들입니다, 지금. 그죠? 금융투자 쪽에서도 돈 다 들어오고, 뭐 기관에서 들어오고, 연기금에서 3천억 땡기고, 사모펀드에서 1,400. 이거 뭔가 있는 거예요. 또 삼성전자 호재가 나왔죠. 구글하고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뭐 개별주 호재. 근데 삼성전자가 이 전체 비중의 25%, 30%까지 차지하니까, 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뉴스를 보는데. 하여튼, 지금은 뭐 더 이상 살 필요도 없지만, 더 이상 팔 필요도 없다.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서 지금 투신에서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투신에서 4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지금 금융투자라든지 외부인들은 팔고 있는데, 근데 개미들도 지금 사고 있질 않아요. 투신에서 들어온다. 투신 자금이 대부분 뭐 투자 신탁이니까 그죠? ETF라든지 뭐 이런 게 연동돼 가지고 들어오는 자금일 수도 있고. 야, 희한하다. 희한한 돈이 들어온다. 그죠? 그동안에 없었던 모습이 보인다. 4천억. 그러면서 지수를 땡기고 있는데 모르죠. 저렇게 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리밸런싱이 일어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원체 시장이 작아가지고 종가에 단기가에 거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장중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상승을 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는데 요 환급금 그죠? 공모한다 그래서 들어갔던 돈 이제 환불해 주는 거죠. 요 환불금이 266조가 나온다.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월요일에 또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불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도 똑같고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거, 급락했던 거, 그뭐 반도체 AI 관련 주식들이니까 그쪽으로 좀 돈이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일본 금리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요게 한 3일 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루피아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대략 경제 성장률이 5%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루피아가 폭락을 해가지고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기준금리를 5월 20일 날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6월 9일 날 2차로 다시 25bp를 올렸는데도 지금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투자은행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시 금리를 25에서 50bp 추가 인상을 해야 돼. 금리 그러면 순식간에 100bp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들어지죠. 국가 차원에서는. 그죠?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문제 때문에 환율이 막 1,500원까지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 수출해가지고 수익을 내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거진 뭐 방직, 신발, 옷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내수가 깨져버리면 그죠? 그 힘들어진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환율이라든지 금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MF가 터졌으니까 이런 환율을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16일 날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는데 일본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으로 다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일본 국채가 더 좋은 상품이 되니까 일본으로 또 재투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뭐 지금 이렇게 말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다 해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해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또 일각에서는 반사적으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환율이 그죠? 다시 강세가 돼가지고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그러면 일본 수출 기업들이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더 이제 그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근데 또 이면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밖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달러 가져와가지고 환전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소용이냐. 달러는 달러다. 일본 기업들도 달러 가져오는 거 환전 안 하고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업들이 밖에서 달러로 벌어온 돈, 그거 환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래가지고 저 뭐 달러가 1,500원이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글쎄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한각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돈의 흐름을 보면 되죠. 환율은 지금 높다. 저게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한다. 근데 주가는 상승한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상승한다. 그죠? 그러면 따라가야죠. 어쩔 수 없죠.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그죠? 축구 보다가, 축구 끝나면 제가 이제 그 방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축구 보다가, 재미가 없네요. 좀, 뭐 이제 그 아나운서들은 나와가지고, 이제 뭐 공 점유율이 좋다 그러는데, 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골을 넣어야죠. 골을 넣을 수 있게 뭐 세트피스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얌생이처럼 움직이는지, 그냥 정면 돌파? 예전에 그런 화끈한 그런 모습, 진짜 열심히 뛰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던 간에 골만 넣으면 되거든요. 골을 넣으면, 그죠? 이길 수 있다는 어떠한 그 목표 지점에 더 가까워지니까 골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무리 공 가지고 점유율이 높아도, 역전골 한 방이면 지거든요. 그죠? 아무리 잘하더라도 상대편한테 골 한 번 줘가지고 1대 0으로 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백날 잘해봤자 한 번 잘못 걸려가지고 터지면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유도리 있게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하느냐. 내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금리, 그리고 18일 날 미국 기준금리. 요것도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과연 중요한가? 가봐야지 알죠. 그죠? 가봐야지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의미 있는 거, 뭐 저는 차트 보면서 투자하고, 차트하고 뉴스, 이슈,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음. 아, 그죠? 다우가 이렇게 나와야죠. 불안했어요. 쎄 했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쎄 했어요. 그죠? 전날 하락.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어제, 어제 하락한 거, 야, 이거 쎄한데, 여기서 음봉 하나만 더 나오면, 야, 이거 씨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아, 머리 아파지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중 조절을 한 것뿐이에요. 어제도 그럴 뻔했죠. 그럴 뻔했어요. 요 밑에서 놀 뻔했어요. 요 밑에서. 근데 3시쯤 돼가지고 트럼프가 나와서 샬라샬라 전쟁 끝났어요. 말 한마디에 그냥 막.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있었던 돈들이 한 번에 뽕 하고 나온 느낌. 그게 차트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뭐 증상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음봉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죠?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태. 아예 애매하죠. 할 뻔했는데 이렇게 뽕 뜨면서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슈를 불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우가 다시 살아났다. 어, 다우가. 그나마 다우가 다시 살아났다. 오늘 저녁에 한 번만 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 이제는 다시 상승한다. 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스닥은 그동안에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 줘가지고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곧버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코스피라든지 나스닥 곧버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추세라는 게 그래요. 추세라는 게. 우리가 추세 투자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뭐 무슨 돈을 벌 수 있어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추세 투자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코스피입니다. 일봉을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이게 너무 상승한 거고 좀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거, 와리가리 하는 거, 그죠? 뭐 이럴 때 와리가리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미래를 봤으니까 그죠? 과거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연구를 하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지 논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확답을 못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과거에 봤더니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더라. 우리는 이걸 추세라고 한다. 그죠? 추세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가더라.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거기서 주가는 심리라든지 무슨 뭐 파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면서 우상향을 하더라. 이게 추세예요. 추세가 거꾸러지지 않고 고점이 높아지고, 그죠? 저점이 높아지는데 여기다 곧버스를 때린다? 애매하죠. 그렇죠. 뭐 요런 데서 곧버스 때려가지고 요런 데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요런 데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주돈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거라고. 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해라.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 그죠? 꺾였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서는 쉽사리 레버리 사이가 애매한 거죠. 그죠? 곧버스로 그냥 먹는 거고. 그게 추세예요. 지금 추세가 상승이지 이게 어떻게 하락입니까? 그죠? 변동이 생길 뿐이죠. 오히려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먹을 자리는 많아진다. 음. 근데 주도는 한 40% 정도 이제 비중을 축소를 한 상태에서 오늘 빵 떴잖아요. 다시 이제 날아간다. 아니에요. 이거 뚫어야 돼요. 그죠?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더 비중 차지하고.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런 거를 원하는 거지. 딱히 뭐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뭐 바닥 잡고 여기서 바닥 잡아가지고 레버리지 타고 여기서 바닥 잡아가지고 곧버스 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레버리지다. 추세는 상승이다. 뭐 어딜 봐서 뭐 주봉, 월봉 다 상승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떨어져도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죠. 나스닥. 나스닥은 뭐지? 나스닥이 이제 많이 주저앉았는데 주봉, 월봉 잘 버티고 있어요. 일봉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양봉 하나만 더 나와주면 고맙겠다. 그죠? 그래도 바닥 좀 잡고, 고점 뚫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다. 근데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분명히 많이 흔들릴 거다. 근데 저런 이벤트들이 나올 때 크게 하락만 안 하면, 근데 불안하죠. 음? 좀 불안해요. 뭐 스페이스 X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이런 식의 어떠한 변동폭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지나봐야지 아는 거고. 그죠? 어, 조금 불안해요. 고점 뚫을 때까지는 레버리지 더 이상 매집을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 레버리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많이 상승했어요. 여기서 이만치 상승해버렸네. 근데 조금만 냉정히 우리가 보면요. 조금만 냉정하게 보면, 어, 50%도 안 왔어요, 지금. 그죠? 한 요만치, 요만치. 그죠? 이제 하락할 거야. 한 50%온 것 같아요. 50%도 못 왔네요. 50%도 못 왔어. 하락분에 한 50%도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락한 거에 50%는 올라와서, 그 다음에 떨어진다, 올라간다. 올라가면 V자 반등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에이, 그러는구나. 여기서 수렴하는구나. 수렴했다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 구간이거든요.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잡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락분에 지금 반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매물대 걸려 있어. 이 엄청난 매물대. 어? 이 엄청난 매물대가 이 엄청난 매물대가 하방에 걸려 있거든요. 그죠? 하방에. 지금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또 양봉 뿅뿅뿅뿅뿅뿅 해서 고점 뚫고 날아갈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내일도 막 5% 올라가고, 그 다음날도 한 10%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떨어질 때도 그런 식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비중 조절 고민을 해봐야죠. 적어도 바닥은 잡고. 그죠? 바닥은 잡고. 여기가 바닥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이평 계류율에서 많이, 계류율이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죠? 기계적으로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코스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벤트, 여러 가지 뉴스, 뭐 금리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돼 버리면 이 코스닥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려고 해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코스닥은 지금 뭐 솔직히 여기 제가 이쯤에서 이제 곱을 탔으니까, 이쪽에서 한 이쯤이죠, 요쯤. 그죠? 이평 여기 거예요, 여기. 여기서부터 곱을 탔으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도 수익 구간이 있거든요. 수익 구간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조금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봉이라든지 월봉에서 또한 아직까지도 상승을 해야겠다, 그런 게 잡히질 않아요. 월봉에서도 저는 좀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잡히질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그죠?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그죠? 음, 그래요. 조금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환율인데, 환율이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이, 저렇게 뻥 했으면 조금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순식간에 뽕 하고 빠지는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죠? 반응이 없어, 얘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글쎄요. 나 이게 불안한 게 양봉 하나 뻥 나와버리면 어떤 이야기가 형성이 될지 그게 겁나거든요. 양봉이 뻥 나오고. 갑자기 막 1% 이상짜리 양봉이 뻥 나와버리면 그거 나오는지 한번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 버텼죠. 그리고 제가 그 우리나라 그 반도체 관련돼서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걸 꼭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얘도 보십시오. 이게 추세 하락입니까? 어? 잘 버티고 있었지. 나스닥보다 더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간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음. 그렇다고 더 매집을 한다? 아이고, 조금 더. 이제 고점을 한번 뚫어야 돼. 이 고점 뚫으면 조금 더 레버리지 올라타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도 빠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잘 버티고. 방생이 조금 하는데 또 반등이 일어나고. 그죠? 그렇습니다. 금, 유가, 유가도. 그죠? 유가도 이게 희한한 게 이슈가 뻥 하고 나와버리면 어떠한 차트, 돈의 흐름은 쫙 올라가요. 이평은 쫙 올라가. 그죠? 이렇게. 괴리 생기면서 이제 쫙 올라가면서 괴리 생기면서 싹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가 계속 되는데 이슈가 사그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해요. 못 뚫고 나가면 돼, 이제. 이거 90불, 100불까지 못 뚫고 나가요. 여기서 얼만큼 천천히 하락을 하는지 빠르게 하락을 하는지 그것뿐이에요. 천천히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죠? 지금부터 뭐 올 연말까지 뭐 70불대 위에서 천천히 하락을 한다 그러면 경기에 타격을 준다는 거고 급속히 하락했으면 좋겠는데 유가라는 게 그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또 요 괴리 때문에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가는 천천히 하락을 한다. 음. 그죠? 그래서 유가 걱정을 안 했잖아요. 유가는 제가 방송하면서 유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지금 환율 금리 때문에 환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 미국 금리가 10년물 국제 금리가 좀 내렸다. 요것뿐이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 좋고 상승을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죠? 상승을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 번만 더 상승을 한다. 저녁에 지금 미국 야간 선물 어, 코스닥백 야간 선물에서 0.2%. 조금. 근데 우리 변동폭이 너무 심하니까 막 2%, 3%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과거로 치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시장이 너무 이게 변동폭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뭐 지금 뭐 8% 올라가고 뭐 8% 빠지고 그죠? 진짜 계좌들 막 작살 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 항상 주돈이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계좌 관리 하시라고. 계좌 관리 분명히 계좌 관리 하셔야 돼요. 원금 이게 주돈 예전 방송들 보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저는 매달 끊어요. 그리고 목표가 한 달에 3% 수익. 월 수익 목표가요. 주도는 어디 갔어? 음, 주도는 월 목표 수익이 3%예요. 3%. 그 주식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커지죠. 지금은 변동폭이 더 커지죠. 뭐 한 달에도 뭐 저기 뭐 한 달 20거래일 30거래일 가지고도 막 30%씩 먹고 그러는 게 지금 장이니까. 근데 원래 30이 저기 월 3%예요. 그리고 무조건 원금 사수. 오늘 1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3% 수익 나서 103만 원이 되잖아요. 이게 원금이에요. 이 원금이 그 다음 달 돼서 깨지면 어, 왜 그랬냐는 듯이 아니라 왜 그랬냐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가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축소를 합니다. 어, 그죠? 뭔가가 잘못돼. 내가 보는 지표라든지 뭔가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수익이 나가지고 거진 뭐 한 몇 년치 수익이 그냥 한 번에 난 것 같아가지고 그죠? 든든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이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또 빠지겠죠. 그죠? 수익은 오르락 내릴. 그래가지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금을 지키세요. 원금. 원금은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해서 1,000만 원이 원금이 아니라 이번 달에 1,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다음 달 원금은 1,100만 원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개별주로 사신 분들은 그게 안 맞지만 레버리지 고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분명히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손실은 분명히 따라와요. 손실은 따라오는데 수익이 커야 됩니다. 항상. 기본인데 이거 기본 못 지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손실이 커지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오를 거야. 괜찮아, 오를 거야.
그래서 지금장에서 막 고버스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 괜찮아. 이제 폭락할 거야. 근데 주돈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 아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주돈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 금리 올린다. 그죠? 미국 뭐 금리 올려가지고 미국도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 루피아, 인도네시아, 옛날에 그 IMF 구제금융 받을 수 있겠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막 삐그러면 난리 나겠다. 막 그죠? 왜 전쟁 종시되기 전쟁 났다. 이게 다 주가 폭락하는 거 같잖아요. 폭락 안 하고 우상향하잖아요. 주가 상승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보는 거는 대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치고 주가가 우하향으로 그죠? 추세가 하락 반전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보는 것뿐이에요.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어. 호재는 그래서 잘 찾아보질 않아요. 호재는 주가가 상승할 때 호재가 막 나오잖아요. 오늘도 호재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구글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주구장창 팔다가 코스피를 2조 사들였네. 2조를 사들였어요. 그죠? 이게 삼성전자를 샀는지 뭘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호재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샀겠죠. 삼성전자 지금 10% 넘게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호재는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플레이션의 세상이에요. 물가가 오늘보다는 내일 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고 그 소비가 일어나는 걸로 경제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디플레이션 걸려가지고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내일 되면 물건이 더 싸지니까. 그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20년, 30년 얘기했던 거고. 어?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호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한다? 무슨 호재가 나왔다? 아, 상승하나 보다. 상승하는데 배팅 끝.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호재 찾고 뭘 찾고 하셔야 되겠지만 이 지수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호재 안 찾습니다. 하락할 때는 호재를 찾아야죠. 어? 그죠?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 악재를 찾아다녀. 주돈도 어디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악재만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주돈이 뭐, 응?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저러고 하락론자라고. 그죠? 어? 루비니처럼 하락만 얘기한다고. 아니야, 주가가 상승하니까 하락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런 거 있죠? 이런 뉴스가 호재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악재 뉴스를 나와가지고 이 악재가 끝나면 그 다음에 호재잖아요. 악재가 사라지면 호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호재 뉴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음. 지금은 악재 뉴스를 찾아다니는 거고. 왜? 주가 상승기니까. 그죠? 기계적으로. 그리고 차트가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기우고 걱정거리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여의도에 있고 여의도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연봉 뭐 몇백억 되는 애들이 월가에 있어요. 걔네들 이길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도 제가 캐치를 못 하는데 그죠? 하다못해 증권회사에 한 대씩 놓여 있다는 블룸버그 단말기 그죠? 그것도 보질 못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연합 인포맥스나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나한테 오니까 그 시간 괴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가장 빠른 거는 차트가 먼저 반응을 해요. 차트가. 어? 돈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돈이. 어제 미국처럼 무슨 재료가 나오면 돈이 먼저 반응을 해요. 돈이 반응을 해가지고 뻥 하고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무슨 일이 있구나. 어, 그죠? 그래가지고 차트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차트쟁이일 수도 있는데 차트쟁이이기 전에 또 이 정보라든지 뉴스도 심각하게 보고 돈의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늦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에서 손실이 뭐 지금 손실이 바닥에서 지금 몇 프로 상승했나요? 코스닥이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한 10% 상승한 것 같은데요. 그죠? 바닥에서 14% 상승했네. 바닥에서 14%. 그러면 나는 곧버스 사가지고 14% 손실이 났잖아. 레버리지. 곧버스라고 하면 30% 손실이 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샀는데. 여기 샀잖아요. 어, 여기 샀잖아요. 그죠? 사실 산 거는 여기 고점 무너질 때부터 슬금슬금 사들였어요. 이때는 뭐 조금씩 사들이니까 레버리지는 벌써 정리했고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정리했고 여기서 벌써 레버리지 정리하고 레버리지 정리하면서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야 이거 틀렸는데 해가지고 음봉 나오고 그죠? 이거 관리 안 되네? 이거 음봉 나오고 관리 안 되네? 여기서 곧버스 사들인 거예요. 여기서 곧버스 사들이다가 다시 반등 일어나가지고 기다렸다가 레버리지 아니죠. 다시 무너지는 거고 다시 곧버스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샀다가 이마치 빠졌다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대충 한 이쯤에서 내가 100%를 다 잡았다 치면 평가 평균 가격이 이 정도다. 그러면 18% 그죠? 그냥 요 수치로만 요 자체로만 그러면 36% 수익이 났다가 이제 14% 수익밖에 안 난 거예요. 줄어들어 가지고 수익이 그죠?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못 오를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뉴스라든지 차트라든지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 괴리율 때문에 반등, 하락분에 50%좀 왔다. 그리고 매물대가 너무 세다. 하락할 것 같다. 내일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하락한다 그러면 다시 수익률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락한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손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손실이 제가 그랬잖아요. 수익이 손실보다 크면 나는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수익이 커요. 수익이 손실이 더 커진다 그러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죠. 그죠? 그런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셨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마다 매번 누누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코스피, 나스닥 좀 희망을 갖고 월요일 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이제 바닥 따지기 이제는 이 밑으로는 안 내려올 거야. 나는 어떠한 요 위에서 이하이가 형성되면서 아유 고점 뚫으면 더 좋은데 그냥 금리 딱 발표가 나서 이슈 끝나고 나서 뭐 7월 초순부터 이 고점 뚫으면서 다시 한번 날아가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스닥이 조금 올라와 준다 그러면 코스닥도 안정권이죠. 그죠? 나스닥도 내일 오늘 저녁에 나스닥 한 번 더 양봉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게 며칠이죠? 6월 5일 날 그죠? 금요일 날 이 마이너스 4% 이거 해결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해결을 못 하니까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다시 돈 들어오고 한 번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된 거죠. 고점만 뚫은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 열리는 거고. 다음 주에 조금 많이 여기서 요동을 칠 수 있겠죠. 금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전쟁 이슈가 이제 사그라들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전쟁 때문에 하락 압력은 받질 않아도 전쟁이 사라지는 게 호재인데 호재마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또 이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따져와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은 오늘 저녁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34분 방송이 점점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